업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물론 뭐 종전에 디지털 데이터 산업 지원 업무도 일부 있지만 저희가 2개 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번에 실증 지원팀하고 실증 인프라팀을 신설을 해서 실증과 관련된 전담부서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전국에서 이 실증 전담부서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몇 분 기자님들도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실증 사업을 대전시가 그동안에 안 한 것도 아닌데 굳이 전담부서까지 만들면서 실증 업무를 확대하는 이유, 그리고 이제 뭐 생긴 지 벌써 한 7월, 8월, 이제 9월 3개월째 가는데 실증 관련된 뭐 어떤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질문도 하셔서 제가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 사업들은 현재 계속 저희가 검토 단계에 있고 내년도 예산도 아직 뭐 반영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그 전략실 차원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전시가 왜 지금 실증 사업을 일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를 만들었느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건 뭐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뭐 다르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 정부에서 이 R&D 예산 관련해서 뭐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뭐 뭔가 효율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어떤 우리나라가 앞으로 육성에 대한 산업 분야에 집중해야 된다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와 연관지어서도 좀 생각해볼 수 있다. 왜 지금 상황에서 대전시가 실증 내지는 실용화 사업을 대폭 확대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 제가 뒤에서 뭐 설명 과정에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내용이 연관된 내용이 있어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예, 실증 많이 들어보신 용어인데 제가 사전에 나오는 얘기를 대략을 읽어드리면 R&D, 뭐 우리나라 R&D가 1년에 한 30조가 투입이 되는데 정부에서 R&D를 통해 확보한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 진입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 검증 활동, 이건 이제 실증이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뭐 개념들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사업은 대개 이제 그 시제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저기 이제 기술 성숙도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로 TRL이라고 하는데 6단계부터 보통 그 8단계까지를 언급을 하는데 저희 시는 그 전 단계죠. 5단계부터 8단계까지를 저희가 이제 실증 사업의 그 범위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최초에 원천 기술이 1단계에서 만들어져서 최종 사업화, 즉 양산 단계까지 9단계로 보고 있는데 그 중간에 저 5단계부터 8단계가 집중적으로 실증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영역으로 보고 있고,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시작품이라고 하죠. 시작품을 제작한다든지 또 시작된 그 제품을 실제 실용화를 하는 단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양산 단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개 구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실증의 중요한 지원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실증과 실용화는 서로 이렇게 구분이 딱 되지는 않지만 크게 보면 실증이 좀 더 넓은 범위고 그 안에 이제 실용화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은데 포스코 포항이죠. 포스코가 있는 포항에 가면 여러 가지 이런 창업 관련된 지원기관, 기술사업화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RIST라는 리스트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생긴 지 한 30년이 넘은 건데 거기서 지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포스텍이 있잖아요. 포스텍에서 개발된 원천 기술이 있어요. 그거를 실증하고 실용화하는 걸 지원하는 전담기관입니다. 제가 가서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체의 장기가 훼손됐을 때 이 장기를 다시 만들어서 인체에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여러 나라에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요즘은 인체 장기도 3D 프린팅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 손상된 장기를 3D 근데 그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장기를 갖다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재료가 뭐냐면 바이오 잉크라는 겁니다. 인체의 생체 조직과 동일한 바이오 잉크인데 약간 그 주사액 들어가는 병 정도 되는데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바이오 잉크를 이걸 팔아요. 이 잉크병 그 주사액 들어가는 엄지손가락만한 거 하나 2,500만 원에 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술까지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엄지손가락만한 이거를 생산을 대량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리스트라는 기관에서 이 창업을 하려는 사람한테 이 바이오 잉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만들어서 넘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이 있어도 실제 양산까지 가지 못하면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창업 기업들이 데스밸리에서 수십 프로가 죽어요. 바로 이 양산까지 가지 못하는 이 실증 지원, 실증화 기술을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많은 창업 기업들이 창업했다가 데스밸리에서 70% 이상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많은 원천 기술들, 이 많은 응용 기술들이 개발돼서 시작품까지 만들어졌는데 양산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실증 사업을 확대하는 건 바로 이 데스밸리의 위험을 최대한 대전에 있는 기업들의 위험성을 낮춰주려고 저희가 실증 사업을 확대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실증 사업 관련해서 결국은 대덕특구에서 만들어진 원천 기술들이 기술 사업화 과정을 거쳐서 양산까지 가야 되는데 저희 시의 인프라는 실증 인프라는 너무도 좋습니다. 우수한 혁신 역량, 출연연 21개, 대학 19개, 여러 기관들이 있고 풍부한 실증 자원이 있습니다. 대전에 이 실증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공공기관이나 여러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계략적으로 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신기술의 수용성, 특허 종사자가 8만 명이고 기술혁신 기업이 2,500개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실증에 대한 수용성과 필요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수한 인재 연구 개발, 저희 석박사 3만 8천 명, 대덕특구에만 1년에 약 한 7조 7천억 정도의 R&D가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R&D 성과가 나와서 실제 사업화로 가는 비율을 한번 따져보면 우리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겁니다. 나온 통계치에 의하면 특구에서 연구개발 성과가 나와가지고 어느 특정 기업의 기술이 이전되는 이전율이라고 하는데 38%입니다. 이게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7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이 돼가지고 실제 기업한테 넘어가서 이게 사업화되는 그 과정까지 가는 게 38%. 그 옆에 매출 발생 비율이라고 저희가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설문조사에 의한 거고 조금씩 다릅니다. 4%, 5%, 6% 나오긴 하는데 한 5%대 넘고 나오는. 이거는 뭐냐면 기술 이전이 됐어요. 그 기업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증이나 실용화를 거쳐서 양산까지 가야 되잖아요. 못 간다는 거죠. 38%에서 갑자기 4% 뚝 떨어집니다. 5%로. 그러니까 매출이 됐다는 건 뭐냐면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이제 실증이나 이런 기업 지원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결국 지역에 일자리 만든다는 건데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매출이 발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런 걸 봤을 때 우리 대전에 있는 대덕특구에 있는 대전에 있는 우리 이 창업기업들, 지역기업들의 매출 발생률을 끌어올리려면 결국 우리가 실증 사업, 실용화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음. 이게 중앙정부가 이제 과기부인데요. 과기부에서도 최근에 이 실증과 관련된 사업들을 굉장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기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충청권 첨단 신기술 실증 허브 구축 기획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거의 작년부터 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실증과 관련된 기능과 사업을 어떻게 더 확대할 건지, 그리고 실증과 관련된 공간과 장비와 인력을 어떻게 확대할 건지 이런 연구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이제 특구 중에 우리 대덕특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실증의 거점 단지로 대덕특구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현재 구상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에 실증 사업이 없었느냐 하는 건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상당 부분 여러 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좀 문제점,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몇 가지 요약이 되는데 좀 규모가 작았고 따로따로 실증 연구가 되고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성과내는데 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 실증 자원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좀 부족했다. 또 실증과 관련된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프라가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다. 또 기업들이 이 실증과 관련된 어떤 지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도 조금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좀 적었고, 실증 사업을 대부분 저희 시도 그동안 그랬지만 전부 공모 사업을 합니다. 물론 정부도 앞으로의 미래 산업 동향을 보고 필요한 과제를 공모를 하지만 개별 기업들이 필요한
실증에 대한 수요는 다 다르거든요. 왜? 개별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가 다 다릅니다. A라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 B라는 제품이랑 다르거든요. 실증에 대한 지원 수요가. 그래서 기업 수요에 기반한 그런 실증 지원 사업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실증 참여, 그러니까 시민들의 일반적인 실증에 대한 그런 관심과 참여 의도가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을 이제 중점을 두겠냐면, 첫 번째가 제도적인 기반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일시적인 그런 부분적인 소규모의 그런 사업이 아닌 그래서 제도 기반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또 원스톱 실증 인프라를 좀 조성해야 되겠다. 이 실증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몇 가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프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인프라를 좀 구축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업들 또 공공기관들이 필요한 그 수요에 맞는 실증 지원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 기업이 필요한 정말 가려운 데 긁어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실증 지원 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 시민들과 기업들이 실증 사업에 더 관심 갖도록 하겠다. 이런 큰 방향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뭐 크게 보면 저희가 이제 비전은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을 신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기술 사업화의 특별시, 실증 테스트베드 도시 대전, 이걸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세계적으로 이 테스트베드 실증과 관련돼서 좀 잘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헬싱키, 그리고 스웨덴의 예보테렌가? 예테보리 말이 좀 어려운데, 예테보리. 그래도 보면 예테보리, 테스트베드 예테보리, 테스트베드 실증, 헬싱키, 테스트베드 최근에 서울, 이런 것도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도시 못지않게 실증과 관련 사업 선도 도시로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세부 사업계들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가 제도적 기반,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전담부서를 전국 최초로 지금 만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관련 조례도 저희가 내년 2월까지 해서 실증과 관련된 각종 지원 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거고, 거버넌스도 저희가 지금 실증 테스트베드 대전 구축을 위한 운영위원회도 경제부시장 위원장으로 해서 전문가, 그 다음에 테스트베드에 참여할 각 기관의 임원, 이런 분들 참여를 시킬 거고, 또 전문가 참여시켜서 거버넌스도 구축을 하고, 저기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심의하고, 어떤 협력과제를, 기관 간 협력과제를 도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인프라 조성입니다. 인프라 조성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최대 규모의 테스트 베드 공간,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한 테스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공간을 저희가 이제 최대한 확보를 할 건데, 저희가 지금 한 200개 정도를, 시산학기관도 많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떤 물과 관련된 거는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 거죠. 물과 관련된 어떤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거를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 거. 정부 출연료는 엄청 많죠. 저희 민간 기업 연구소도 있고 민간 시설도 한 200개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앞으로 해서 필요한 기업들, 연구자들이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체계를 만들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실증 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 전문 인력 양성. 이 실증에 대한 기술을 파악을 하고 또 실증을 해줄 수 있는 테스트베드 공간이나 장비를 연계해주고, 이건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코디네이터 전문 인력을 매년 20명씩 계속 육성을 해서 이 테스트베드 내지는 실증 사업이 필요한 수요 기업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전담 지원하는 그런 인력들 양성을 나갈 거고요. 특히 이제 고경력 과학기술인 출연연에 퇴직한 분들은 너무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고, 그러니까 어디에 어느 기술이 있고 어디서 테스트베드 할 수 있고 어떤 장비를 갖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 제일 잘하는 분들이 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또 현재 실증 참여 기간 200개 정도 확보할 건데, 거기에 기관 종사자들도 같이 해서 전문 양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원스톱 실증 테스트베드 플랫폼인데, 이건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 실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여기다 넣을 겁니다. 실증과 관련된 기술이 필요한 기술이 어디 있고, 실증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어디 있고, 장비가 어디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가끔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 지원 사업을 할 건데, 이 지원 사업을
어디서 신청하고 뭐 어디서 나중에 하고 실증이 끝났을 때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확인서 이걸 전부 이 플랫폼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 7월까지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옆에가 이제 거점형 단지형 융복합 신기술 실증단지 구축인데 이게 이제 아까 과기부의 그 용역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과기부에서 내용을 보면 약 한 20만 평 정도 내외로 굉장히 큰 실증 단지 구축에 대해서 지금 뭐 부상 아니지만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실증 단지 안에 그 실증 종합 지원 센터도 건립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대전시가 국비를 좀 빨리 받아서 이 사업 실증 그 센터 구축 사업을 우선 먼저 한 460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작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과기부랑 협의해서 하고 실제 저 굉장히 큰 규모의 실증 단지는 저희가 과기부랑 협의를 해서 정부 국가 사업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유치를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청권이 아니고 전국의 실증과 관련된 그런 자원이나 인력이나 기업들이 보여줄 수가 있다. 저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네, 그 기업 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개별 실증 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맞춤형 실증 지원 사업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매년 30억 정도 확보를 해서 실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별 기업들의 실증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저희가 계속하겠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공공수요 기반 문제 해결형 이건 이제 주로 우리 시나 우리 산하기관들의 공공 서비스에서 또 도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기술 제품 발굴할 때 저희가 이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정부 출연연 융복합 신기술하고 기업과 정부 출연연연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기업에 이전이 돼가지고 실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제품과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지기 필요한 그런 실증 지원 사업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집중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뭐 이거 실증 문화 조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들 참여를 대폭 확대를 시키겠다는 말씀인데 이 혁신 제품, 새로운 제품이든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이게 시장 수요에 맞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일정 규모 뭐 한 10개 기업씩 1년에 하려고 하는데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졌을 때 저희가 실증 서포터즈를 한 2,000명 정도로 이 풀로 이렇게 구성을 할 거고 그분들한테 그 제품을 써보게 하는 겁니다. 예, 어떤 제품이 만들어졌는데 실제 써보니까 어떻더라, 불편하더라, 뭐가 좋더라, 뭘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써보고 그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주면 이 제품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최종 시장에 정말 시장 수요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품될 수 있도록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하겠다. 실증 규조 외에 뭐 컨퍼런스 캠이나 계속 저희가 확대해서 실증에 대한 관심과 시민들 관심을 높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76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건 뭐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성과 있는 부분은 더 확대를 할 것이고요. 이거 외에 저희가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 실증 사업들이 한 13개 정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 별도로 이제 신규 사업을 저희가 한 760억 정도를 향후 5년간 예산 확보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예, 그래서 저희 목표는 뭐 테스트베드 200개를 확보하고 실증 지원 사업을 5년간 220개 신규 입자리를 만들고 인육금 기업도 만들고 지금 저희 뭐 이렇게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잘 돼서 뭐 대박이 난다고 하면 이제 그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전의 중견기업, 유니콘 기업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증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거는 정부에서도 요즘 뭐 R&D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R&D 예산 물론 그 연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계속 확대돼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요. R&D 예산을 얼마를 쓰느냐, 예산이 늘었냐 줄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R&D 예산이 실제 국가 경제나 지역 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게 잘 쓰여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잘 보탬이 되게 예를 들면 지역으로 얘기하면 GRDP가 더 올라가게 쓰여져야 되고요. 국가적으로 GDP가 더 올라가는 쪽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뭐 R&D 예산의 효율화
관련해서 특히 이제 뭐 혁신 R&D 예산 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7대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7대 산업 분야가 공교롭게도 대전시 전략산업과 딱 일치합니다. 그래서 국가 R&D 예산이 늘고 줄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제 우리 대덕특구에 대전시가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R&D 예산이 많이 좀 투입되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 시가 앞으로 좀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예산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실증과 실용화 쪽으로 집중 투자가 돼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정부 R&D 예산이 뭐 국회에서 증액이 뭐 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대전시는 실제 이런 저희 전략실이나 경제국 예산을 이렇게 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시장에 실제 수요에 맞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가 나가서 이 매출 달성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대전시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정책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이 정도 드리고 잠시 경제국의 교통국에서 아마 브리핑이 있는 것 같아서.